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은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소시민의 소박한 꿈인 은퇴 준비를 망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까지 수수료 욕심 때문에, 그리고요, 각종 사업비 욕심 때문에 연금보험이나 팔고요, 종신보험이나 팔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대부분이 전부 다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팔아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정신보험을 팔아서 은퇴 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도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조리를 반드시 타파하고 부조리로부터 벗어나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되겠죠. 개돼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개돼지라고 하는 거, 가축은 뭡니까? 사육을 당하죠. 죽지 않을 정도로 사료를 주고서요, 안전을 담보하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배급을 주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여탈권은 주인한테 넘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조리를 타파해야만, 벗어나야만 여러분들 국민 모두 100%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설계도 마찬가지고, 자산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아니면은 뭐 절세 전략,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 모두가 은퇴에 성공해야 되는데, 은퇴 준비하려면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로 준비하려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각종 사업비의 수수료 저조하죠. 그 다음에 각종 사업비의 수익률 저조하죠. 그 다음에 연금 개시 후에 연금 지급률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판단했을 때 고정된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똥값에 불과하다. 장수할수록 똥값이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예상보다 좀 더 올랐다. 그러면 완전히 최악의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에 실패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60만 원 가지고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콘스탄트 김은 여러분한테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원칙에 의거해서 자산관리, 노후 설계, 은퇴 설계를 여러분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 유도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판매해서 수수료를 뒤로 엄청나게 챙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팔지 않습니다. 연금보험, 종신보험 안 파니까 여러분들 은퇴 설계, 노후 준비, 투자 관리, 자산 관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자산 재배치를 잘함으로써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절세할 수 있고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를 60만 원으로 한다. 굉장히 적어 보이죠. 그리고요, 소득이 한정적이라면 소비를 줄여서라도 60이 아니라 80, 100, 120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번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뭐 절대량은 작지만요, 소비 성량은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생활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부자가 하면 안 되죠. 부자는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서민이나 서민들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판매하면서 또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알바를 하던 파트타임을 하던 무슨 노력을 하던 간에 소득 창출로 매월 6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면 이것으로 노후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60만 원은 적은 돈이죠. 하루에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번다면 60만 원 이상을 벌겠죠. 요새 뭐 최저임금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에 알바를 하더라도 210만 원 내외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쓰고 뭐 해도 100만 원 이상 남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런지, 그 다음에 60만 원 가지고 노후 준비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코멘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 마시오. 자,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기본적으로 가구당 월 소득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가처분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를 하든 저축을 하든 노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은요, 요즘은 그 5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많다고요? 제가 볼 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소비 지출액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지출액 보시게 된다면요, 2024년도 말 기준입니다. 289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줄이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류 담배가 뭐 어떻습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퍼센트로 따진 거다 보니까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줄여도 그 전체적인 소비를 많이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비, 기타 등등 여러분들 반드시 써야 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535만 원 받고 289만 원이라고 하는 소비를 평균적으로 한다는 거, 소비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비가 기본적으로 2024년도에 그 289만 원이 소비 지출이지만, 소비 지출 말고도 4대 보험 및 기타 등등 비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4만 원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는 돈은 535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393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소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건 평균이잖아요.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아예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이라면 이 가처분 소득이 뭐 당연히 150만 원, 160만 원보다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렇다면 가처분 소득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보겠습니다. 1분위는 하위 20%고요. 20%씩 되죠. 5분위라고 한다는 것은 상위 20%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1분위 사람들은 그 번 돈 대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로 보시는 바와 같이 43만 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노후 준비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분위 사람들은요, 겨우 34만 원 남습니다. 이것 가지고서 노후 준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3분위인 사람은 8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후 준비할 수가 있겠죠. 4분위인 사람은 164만 원 정도 되고요. 5분위인 사람은 4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충분하게 노후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1분위 있는 사람들하고 2분위, 3분위, 4분위 평균 가구주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 3분위는요, 그 54세, 그러니까 50대 초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15년 남았죠. 은퇴 시기가. 노후 준비가 아주 절실한 사람들이 바로 2, 3분위 대상자가 되겠고요. 4분위, 5분위 대상자들은요, 효율적인 노후 관리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돈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곤란하다. 그런데 1분위 사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62.4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그 노인성 가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가 더 많고 지출이 더 많고 소득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그 당장 62.4세에 은퇴하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 뭐 5년 10년 동안에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 노후 준비함에 있어서 하위 20%인 1분위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62.4세인데 65세나 뭐 70세까지라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연금 납입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추납도 해야 되겠고 임계 반환 일시금 반납도 해야 됩니다. 부부가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받아서 모조리 해지하거나 자산 재배치를 해서 노후 준비에 최대한 많이 할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근로를 통해서 소득 창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일반적인 개관이 되겠습니다. 2분위 사람들 하위 40%에서 20%까지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해서요, 자산 재배치하고요, 똑같이 그 추가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더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분위 사람들, 평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들 평가 분석해서 자산 재배치하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추가 소득 창출을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위 그 40% 이내에 드는 사람들, 소득
4분위 대상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도 방법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강화해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보험 상품, 금융 상품들 더 많겠죠.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산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남들보다, 그러니까 소득 1, 2, 3분위보단 좀 가처분 소득이 많잖아요. 그러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투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6%, 8%, 10%, 12%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위 그룹이라고 하는 소득 그 상위 20%, 5분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별다른 게 없죠.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해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 상품들은 더욱더 많겠죠. 정말로 불필요한 거 많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효불급하고 중복적인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 분석해야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요, 이 금액들이 뭐 3억, 5억, 10억, 20억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자산 관리를 받아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벤치마크 수익률을 가져가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효율적인 자산 관리, 투자 관리, 절세 관리, 그리고 재무 관리, 자산 관리 모두에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한테 팔았던 보험 판매인한테 의뢰한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격이죠. 아니면은 자기한테 팔지 않은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보험을 판다? 그러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리모델링, 수선 마케팅, 아니면 리스트럭처링 마케팅이라고 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상품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새로운 수수료가 많은 상품으로 여러분 갈아타게 만드는 최악의 마케팅에 여러분이 걸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인가 팔지 않는 사람, 전문가, 그 중에서 전문가, 그리고 보험 및 금융회사 및 GA나 기타 등등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연불에 관심이 없고 제법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그 잘 될 수 있도록 연불에 관심이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여러분 편의 멘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납서, 꼼짝마 금융, 그리고 현명한 자녀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북으로 제가 몇천 원에 판매 중이거든요.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은 바로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죠. 자산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산 재배치만 잘하더라도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멘토가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된 컨설팅을 받았다면 여러분은요, 받긴 받았는데 더 큰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험 및 금융상품 정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연금보험이라고 한다면 종류를 막론하고 공시이율, 변액연금, 달러연금, 아니면 무슨 뭐 최저보증연금, 아니면 뭐 8% 달리 확정금리연금, 아니면 무슨 뭐 즉시연금, 아니면 또 연금, 저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모조리 다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고 또 종신보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중에 요새 또 말도 안 되게 저축과 투자가 된다고 일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단기납 종신보험 5년 납, 7년 납 모조리 해지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만 나중에 그 수익도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보장보험 많잖아요. 암보험, 치매보험, 치아보험, 아니면 간병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성인병 보장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골프보험을 가입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15년 동안 만기에 1억 8천 내고 500만 원 골프 홀인원을 기대한다.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품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화보험, 의무보험,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만 하면 되지.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이 꼭 필요하다면 정기보험으로 정신보험이 아니라 15배에서 20배 싼 것으로만 하면 될 뿐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공짜 장애보장, 공짜 사망보장을 받습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노후보장도 받죠. 바로 노후 생활비 엄청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웬만한 보장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저축보험을 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저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기타 등등 10년 만기 저축보험을 방카슈랑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입하는데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방법이죠. ISA 효과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옛날에 생기형저축 5천만 원까지 이거 효과 없고요. 세금 우대 분리과세 상품, 비과세도 좋지 않은데 세금 우대나 분리과세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금과 적금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죠. 이거 효과 없습니다. 세금 내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물가로 환산했을 때 똥값이고 재산이 점점 줄죠. 근데 이거보다 더 주는 것은 연금보험입니다. 정신보험이나.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가입하면 안 됩니다. 투자형 상품이라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펀드를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TF, 주식형 ETF가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훨씬 더 낫습니다. ELS 같은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익은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런 거 상품 가입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또 멋진 말을 많이 쓰죠. 커버 더 콜이라고 하는데요. 콜옵션 매도를 선택하고 주식을 매수한다.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운 건데 이런 말을 통해서 괜히 멋부리게 만들어서 여러분 투자하게 만듭니다. 이거 효과 없습니다. 이런 상품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커버드콜이라고 하는 상품 분석을 한번 제가 해보면요. 제가 애널리스트고 펀드 매니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주식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주식에 대해서 옵션을 사는데 옵션 매도 옵션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식 매수 플러스 콜옵션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하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혹시나도 주식이 떨어졌을 때 온전하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요,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콜옵션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상승이익을 전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손실이 발생된다. 근데 주가가 하락된다.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되죠. 그 콜옵션 그 수수료로 커버 안 되지만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하고 주가 하락 시 문제점이 된다. 그렇다면은 주가 상승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바로 터치해서 콜옵션 매도까지만 들어온다면 그것이 최대 수익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수익도 얼마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주식을 매입하고요, 선물 반대 포지션을 갖거나, 요새는 선물하기 힘드니까요, 주식에서 인볼스 투자하면 됩니다. 인볼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익을 얻는 거죠. 반대 포지션이죠. 인볼스 상품을 통해서 곱하기 2배인 경우로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풋옵션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이다 보니까 하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 매수하고 인버스 쪽에 2배로 약간만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뭐하러 이렇게 커버 더 콜을 합니까? 이것은요, 대량으로 그 운용할 때 옵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 해지하기 위한 방법이지,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이게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겁먹들어서 동창회 가서 나는 커버드콜 같은 경우 투자하고 있어, 너는 ELS니? 뭐 ELS, 엘스야? 뭐 영어 회화반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좀 멋진 것 같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허울만 있는 허상입니다. 허장성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품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해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조리 해지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지했으니까 매월 납부액으로 다른 투자를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굉장합니다.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한다면 6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암보험 해지로 환급금 600만 원 하고 손해를 보았지만 관계없습니다. 매월 25만 원 뭐 부부가 가입한 거 세이브할 수 있고요. 아니면 종신보험 해지로 환급금 12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고 손해났지만 매월 45만 원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죠. 연금보험 해지로 환급금 3,8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뭐 100% 겨우 안 되는데, 그리고 매월 12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 효과적으로 노후 준비하고 투자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가처분 소득이 6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60만 원 가지고는 국민연금 최고보험료 납부하고 추납반납, 임의계속가입 60세부터 65세까지 실행을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노후 준비에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부부의 노후생활비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현재 가치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가장 적은 돈으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치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만들려면요, 연금보험으로는 수천만 원 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사업비 이런 거 다 보증비용 떼니까 수익률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공시율 상품들 납입한 10년 납 같은 경우 10년 되는 시점에 돼야지 겨우 원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너 노후 준비하라, 투자 상품 있다, 연금보험 있다, 10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어, 이런 상품을 권유한다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수천만 건을 가입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회 부조리입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 부조리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5분위 대상자 중에서 자산가들도 많겠죠. 그렇다면 자산가들은 개인이 투자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최고 49.5% 피할 수가 없고요. 건강보험료도 피할 수가 없고, 상속증여세는 가중될 뿐이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손자녀 가족투자 법인을 만든 다음에 가수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절세를 하는 100년 대계 자자순손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만년도 가능합니다. 손자녀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의 주인은 손자녀가 되겠죠. 1000만 원짜리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법인의 대표는 할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되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머니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표이사 하면서 가수금이나 법인의 자산을 마음껏 핸들해가면서 마음껏 노후생활비 풍족하게 쓰면서 상속세는 노노상속 전부 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재반 세금을 완벽하게 줄이는 전략, 바로 이것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고요. 거기에 함께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절세 전략을 같이 병행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가족 모두의 가처분 소득 극대화한 이후에 해지하고 뭐하고 하겠죠.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 활용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호가호위하듯이 자산운용을 대신한다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효불급한 그런 보험 및 금융상품들 모조리 해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기본적으로 자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매각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자산도 모조리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고요. 100년 동안, 만년 동안의 세금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 좀 있다면 증여를 해야 되겠죠. 손자녀한테 증여한다. 수렴청정 증여로 세금 납부 자산도 가수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한테 증여해도 만사 오케이죠. 증여했지만 그 돈은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니까요. 증여 재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아서 증여를 30억 했는데 남는 돈이 100억이더라. 그러면 그거 갖고 있으면 10년 뒤에 또다시 상속재산이 불어나니까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증여 재산을 법인에 집어넣어서 가수금으로 넣고 상속세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왜냐하면 만약에 100억 원의 가수금을 넣었다면 100억 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그것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 아닙니다. 손자녀, 주주의 몫이죠. 그러니까 2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100억 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속세 동결이 되죠. 상속재산 동결로.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100억 원을 증여한다면 10년, 20년 뒤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수금도 전혀 없게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상속세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NGP 플랜은 투자 우산을 평생 제공해주고 세금 우산을 펼쳐서 제공합니다. 세금 우산. 얼마 전에 뭐 집중호우 오고요,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고 건기 말고 우기가 왔다면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데 어느 지역에 간다고 해서 그 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 향후에 지금도 가렴주고 세상인데요, 가렴주고 향후에 어떤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더 가렴지구를 자행하더라도 여러분은 안전하게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자녀는 워런 버핏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워런 버핏이 될 수 있도록 자자순손 플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런 버핏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샀습니다.
버크셔 회사웨이라고 하는 법인을 샀죠. 직물 공장인데 직물 안 하죠. 뭐냐면 투자만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수십 년, 뭐 거의 100여 년 동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증권가다 보니까, 증권맨이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까지, 교육까지 합쳐서 100년 가까이 됩니다. 이분 나이가 참고로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6세고 95세거든요. 1930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대 100년 대계가 아니라 300대 만년 대계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 있어서 부조리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평생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시되는 상품들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정리해주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멘토를 만나야 되겠죠. 돈 버는 길, 돈 지키는 길, 절세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멘토를 제대로 못 만난다면요, 그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평생 어리석게 피라냐, 거머리, 흡혈귀한테 돈과 그 다음 피를 평생 뜯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조리 속에 살다 보니까 인간답게 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신을 평생 지원해주는 멘토를 만나십시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복불복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가 누구다 하고 확신이 쓴다면 전화를 주세요. 그럼 복이 될 것이고, 아니다 싶으시면 불복이 됩니다. 자, 세상에 공짜 없는 법이죠.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비즈니스 마인드,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들어가는 돈 때문에 내가 수십억, 수백억 줄이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 고민들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날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북악 스카이웨이 9만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9만원 내에는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하늘 레스토랑의 음료 및 다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북악 스카이웨이 하늘 레스토랑 전경 주간에 그 경치도 힐링이 되고요. 야간은 360도 서울시 야경이 진짜로 멋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관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길도 구비구비 북악산 99부위는 아니더라도 한계령 축소판이라서 피톤 치드를 느끼면서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제가 10시부터 12시 오후 4시까지도 6시간 강행을 하는데 콘스탄트 김의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시간을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7만원 내시고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죠.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질의응답을 통해서 7만원이 뭡니까? 7만원 내고 70만원 이익 된다고요? 그거 말도 안 됩니다. 700, 7천,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7만원 너무 싸고 제가 좀 유명해진다면 70만원, 700만원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콘서트 약도 안내해 드릴게요.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인데 저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산가라면 손자녀를 워런 버핏처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가거든요. 여러분, 그 한 주당 1억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5억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726,220달러가 되겠습니다. 이 돈 1,400원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입니까? 거의 10억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 전에는 또 80만 달러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1억 원도 넘죠. 그러니까 10억 원 되는 그런 주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처음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손자녀 법인을 만들었더니만 나중에 손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는 워런 버핏처럼 해당 법인을 투자 법인으로 더욱더 성장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안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증여세, 상속세, 절세하고 가업승계하고 그 다음에 투자 및 절세에 모두 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해안이 있어야 되겠죠. 부자들은 해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해안이 없죠. 근데 리치맨이라고 해서 그 뭡니까? 벼락부자도 해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리치가 아니라 웰스를 평생 그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나실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